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보수를 말하다 2편입니다. 3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중권은 보수의 현재의 상황에서 보수의 재건과 어떻게 현 정부로 대표되는 진보와 전략적으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의 재건은 지금 상황에서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의 이념은 반공, 권위, 자유시장주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의 현실에서 이 기본적 지배 이념들은 쓸모없게 폐기되었으며 대중으로부터 구시대적 이념이라는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2020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당 밖에서 모셔오기에 이릅니다. 김종인 효과는 보수의 생각보다 빠르게 당의 지지도와 중도층을 아우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작가는 평가합니다. 그 시작점은 2020년 8월 국민의힘 새로운 정강 정책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가는 개인이 기본 소득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뒷받침하며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한다입니다. 작가는 진보에서 제기한 의제를 선점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원초적 얘기이지만 경쟁을 통한 자유지상주의 관념에서 벗어나 유연성의 정책을 제시한 것도 보수의 지난날의 통치 이념에서는 대단한 반전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중도층의 지지도 함께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중심 이데올로기와 사회에 대한 보수의 고정관념의 변화 없이는 정권 창출이라는 지상 최대의 목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상대책위는 선거 참패로 직접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알아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급진적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당의 위원들과 지지 세력들이 현실 인식 개선과 그 여론의 형성은 당 안팎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소위 소수 의견이었고 보수의 확실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을 이끄는 엘리트층의 윤리의식의 전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수가 종합부동산세 몇 푼에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부세 저항을 하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 때문이며 보수라 하면 떠오르는 강남과 영남의 부자들과 지역에 편승하는 부와 권력, 명예까지 떠오르는 한국 사회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는 더 이상 어떤 선거나 정책에 있어 지지는커녕 국민적 저항이나 안 일으키면 다행인 것이 사실이니까요. 탄핵을 통한 윤리의식과 특권의식의 더 이상의 예전의 보수의 모습은 사라졌으며 당이라고는 하지만 아무 정책이나 비전도 없으며 현 정부의 정책에 딴지나 걸어대는 존재로밖에는 인식되지 못할 테니까요. 김종인이라는 당 밖에서의 브레인이 그나마 국민의힘의 임시 리더로서 이 정도까지 한국 보수의 체제를 바꾸는 것에 전념했으며 거기에 작가는 보수 내에서의 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도층으로서의 외연의 확장도 주문합니다. 1%의 최고 소득층, 최고 학력층, 다수의 저소득층, 저학력층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동안 보수는 대한민국 1%라는 특권층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일시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개혁을 반대해왔지만 지난 보수 정권들은 국민의 다수에게 당연한 논리로 보수 엘리트층이 하는 결론은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게 강요해온 점을 지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반공이라는 특수한 이데올로기로 공포 선동하면 국민들은 일시에 통제하며
선거에서 승리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나 보수의 대표적 인물만 바꾸고 그들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하나밖에 없었으니 고학력 사회에 진입한 지금 사회에 있어선 여러 외국 SNS로 대표되는 초고속 실시간 정보의 흐름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그 낡은 대표 문구는 개한테 던져줘야 할 현실이 된 것이죠. 제 사견이지만 요즘 펫 복지도 어지간한 사람보다 주인 잘만 하면 좋다고 TV에 나오는데 방공을 좀 똑똑한 개에게 던져줘도 외면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작가는 지금까지 보수의 체질 개선과 중도층을 아우르는 노력들은 당장에는 생각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제시합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당의 출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국가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인간들의 이성과 판단, 이데올로기와 사회 전반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 자체인 인간들이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행해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니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중요 뉴스의 절반 이상은 정치와 관련되거나 입법에 의한 정부의 기조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루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시간대나 라디오나 유튜브, 공중파 TV만 보더라도 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작가는 이렇듯 보수의 이념이나 정책을 대변하는 존재가 누가 되는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보수가 다시 기득권을 되찾기 위하여 대여 투쟁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작가는 아직 보수는 야당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그 심각성을 찾아냅니다. 이 근거로 보수는 정권을 가졌을 때나 빼앗겼을 때나 조차도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줄이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북한에 대한 반공과 공포의 슬로건 대신 보수 속에서도 외면받는 선거 개표 조작론 같은 보수 안에서만의 울림으로 끝나는 나름의 여당에 대한 총알을 잃은지는 예전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당과 싸울 것인가 라는 원점으로 귀결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가는 호의 원칙, 즉 상대 논리를 활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를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며 상대의 말이 논리가 되게 해주라는 것이고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논리적으로 상대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논리도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늘이 색은 파란색인데 저녁이 되어 검게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죠. 하지만 하늘이 어두워도 랜턴이나 전구를 이용하여 검다기보다는 검지만 내가 바라보는 불빛을 통하여 보는 하늘은 조금이라도 밝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으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조건 하나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대화하는 일은 조현병, 우울증 등 뇌질환이 없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정치 인중, 민족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지역주의, 엘리트 특권의식, 파시즘적 권력 중심주의 등 이런 여러 이론이나 정치 변수에 평양된 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상에서 정치 부분에 있어 진보보다는 보수 유튜버들이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4.15 선거 전에는 이들이 협소한 예측으로 선거 압승으로 예상했던 국민의당은 선거 일주일 전에야 인터넷상의 보수의 의도와 다르다고 인식하였으며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정도로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으로 기울었던 사건은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그 사이를 극우 유튜버들이 파고들어 지지층은 유튜브로 모여들었으며 정작 당보다는 극우 유튜버들이 발언이 지지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주제의 유튜브도 결국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없으니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도 만들어내어 시청률과 슈퍼챗이라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진지해야 할 정치적 담론이 연예가 중계 정도의 가십거리나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국민의힘의 당권이나 보수의 품격은 우선 막 던져보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이니 기존 의식 있던 지지층의 이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작가는 보수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듯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기본 정신은 버리지 않으며 너무 강경한 태도나 정치적 발언의 수위 조절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현실적 정치적 담론을 보수의 오프라인에서 직접 창작하고 가공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한다면 극우로 정치를 연예 뉴스로 만드는 유튜버들의 존재는 미미해질 것이며 올바른 정치적 담론이라면 자발적으로 유튜버들의 긍정적 메시지로 널리 알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일방적 메시지가 아닌 쌍방향적 작용이므로 유튜버가 거꾸로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제대로 된 보수의 메시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년 대선은 지금의 분위기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치의 메시지나 명분, 청년, 국민에 대한 정책의 실행을 텍스트적인 정치적, 긍정적 성공에 의한 정권 창출이 아니라 586 세대로 대표되는 80년대 민주화 운동권이 집권한 현 정권 세력의 너무나 무능한 5년 동안의 실정과 기존 보수와 다름을 내세우며 선거 때 구걸하던 표를 얻어 집권했지만 이건 뭐 기존 권위적 보수보다 더 특권감과 권위주의로 무장하고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지만 안 그러겠다고 하던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그 전에 실망한 위정자들에게 느끼던 분노와 괴리를 더 크게 느껴서라는 이유를 국민의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기야 그리 따지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압도적 지지와 새 정부의 기대감을 가졌지만 국민들 모두 개인적으로 나라 망친 것만 아니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해 다시 정권을 내주는 거나 50보 100보 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이니 지들끼리 잘 알아서들 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